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 소녀의 이야기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10월에 쓴 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날 이웃집의 고추밭에서 종일 고추를 따주고 하루에 1,500원을 받았네요. 올해는 7,500원을 벌었다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 시절의 추억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산골 소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0년 10월 1일 수요일 맑음. 제목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다. 태극기도 달았다. 국군의 날이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 국군들이 나라의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 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꽃다발을 꽂아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워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이 좋은 강산을 다른 나라에 빼앗겼을 것이다. 그런데 국군 아저씨들께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 지켜주셔서 지금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군 아저씨들은 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 1980년 10월 2일 목요일 맑음. 제목 고추 따기. 앞집에서 고추 좀 따달라 해서 따러 갔다. 명수기와 필려도 있었다. 껌 1개씩 아침에 주고 2골씩 따 나아갔다. 고추가 많이 붉어서 1시간씩 걸린다. 오후에는 껌 1개, 밤 2개씩 주었다. 일을 다 마치고 6시 30분이었다. 4명이 오늘 7가마니를 땄다. 밭 한 떼기를 다 못 땄다. 저녁밥은 떡을 했다. 감자 섞인 녹말가루로 한 떡이다. 내일 하루 더 따 달랬다. 왜 4명이냐 하면 이 집 엄마가 담배 조례를 하기 때문이다. 1,500원을 벌었다. 마음 안에 여름에 차가운 물을 넣어 놓은 것 같았다. 1980년 10월 3일 금요일 맑음. 제목 노래자랑. 고추 따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노래자랑을 했다. 내가 심판이었다. 명수기가 아나운서였다. 필려와 복년이, 미영이, 미란이가 노래 불렀다. 필려, 어머님 은혜. 노래가 끝나면 점수를 말한다. 복년이 꽃밭에서, 미영이 산토끼, 미란이 태극기를 불렀다. 전부 내 얼굴만 바라보았다. 필려 93점이고 복년 86점, 미영 90점, 미라 85점이다. 필려 우수상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가정실습에 3,000원을 벌었다. 돈을 내어 주었다.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보이고 엄마도 보였다. 내 마음은 떠나갈 듯 기뻤다. 농사일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추를 따는 일도 빨갛게 잘 익었을 때 따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추가 썩거나 벌레가 먹고 꼭지가 떨어져 좋은 상품이 못 됩니다. 바쁠 때는 아이들이 한몫하죠. 두 이랑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비닐로 된 비료포대를 놓아두고 양쪽 이랑에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골라서 따 담습니다. 아이들은 손도 빠르고 몸이 작아서
어른보다 더 자랍니다. 다른 고추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익지 않은 고추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한 포대를 가득 따면 이랑 밖에 있는 큰 마대 포대에 옮겨 담습니다. 몇 명이 나란히 앉아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재미에 힘이 덜 들지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1,500원의 일당은 큰 돈이었습니다. 여름에 마음 안에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작은 손에 큰 장갑을 끼면 고추를 제대로 딸 수가 없답니다. 맨손으로 종일 따고 나면 손이 엉망이 되지요. 매운 냄새가 진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도 친구가 됩니다. 제법 크고 징그러운 고추벌레도 생각나네요. 참으로 껌과 밤을 받는 것도 일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일을 마치고 이틀간 고추를 딴 일당으로 3,000원을 벌었다고 너무 기뻐하네요. 노래자랑까지 즐거움을 더합니다. 우수상은 박수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10월 4일 토요일 맑음. 제목 머리카락. 머리를 감고 엄마 내 머리 명숙이 머리같이 끊어줘. 엄마는 못 끊는다고 하셨다. 명숙이 엄마에게 아주머니 내 머리요 명숙이처럼 끊어주시겠어요? 그래 하고 끊어주셨다. 하트로 끊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았다. 거지머리였다. 긴 머리를 끊으니 머리가 아까웠다. 짧으니까 우스웠다. 친구 엄마가 거지머리 커트를 해주셨네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이발소에서 단발머리를 2번 깎은 적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단발머리나 약간 둥근 머리형인 바가지 머리로 잘라주셨습니다. 새롭게 거지머리 커트가 유행이었나 봅니다. 엄마가 못해주신다고 해서 친구 엄마한테 부탁해서 깎았는데 생소한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나 봅니다. 조금 더 커서는 제가 직접 거울을 보며 이쪽 저쪽 돌려보면서 단발머리로 잘랐지요. 동생 머리도 잘라주고 아버지 머리카락도 시키는 대로 깎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위가 잘 들지 않아 아무리 똑바로 자르려고 애써도 머리카락이 자꾸 비스듬히 잘렸지요. 1980년 10월 5일 일요일 비. 제목 학교. 5일 동안 학교를 안 가니 아주 많이 안 간 것 같다. 학교에 자꾸만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비가 내일도 계속 오면 어설퍼져 가기 싫은 마음이 있다. 우리 동네에 가게가 있다. 술과 사탕, 껌을 판다. 담배 조례꾼 할머니 주려고 270원짜리 술을 300원이나 주고 2병 샀다. 나도 가게를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비. 제목 운동화. 비가 오기 때문에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 와서 운동화로 바꿔 신었다. 운동화가 젖지도 않으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학교에 가도 깨끗하니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집에 갈 때도 고무신을 신고 운동화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내일도 운동화를 신으면 신이 날 것이다. 1980년 10월 7일 화요일 맑음. 제목 유리창 닦기. 보드득 덜컹 모두 열심히 교실의 유리창을 닦는다. 선생님은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우리들은 종이로 보드득 소리를 내어 닦아요. 닦아놓은 유리창에 내 얼굴이 어린다. 거울같이 닦아놓으니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멀리서 보니 유리창이 없을 정도로 맑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맑도록 닦겠다. 1980년 10월 8일 수요일 맑음. 제목 아침 자습. 청소 시간이었다. 나하고 정아는 아침 자습을 내었다. 귀진이가 나에게 정남이는 선생님이 5문제만 내라고 했는데 10문제, 16문제씩 낸다? 하면서 안 된 소리를 했다. 내가 16문제씩은 내지 않았고 제일 많이 낸 게 12문제였다. 그것은 쉽고 소수인 덧셈이나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이다. 오늘 화가 나서 식을 쓰고 답을 쓰는 것 2문제를 내고 내가 낼 곳을 15문제 내어놨다. 1980년 10월 9일 목요일 맑음. 제목 한글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은 한글이다. 쓰기 좋고 편리하고 배우기 쉬운 한글.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의 덕분에 이 좋은 한글을 쓰고 배우니 여간 기쁘지가 않다. 한문을 지금도 쓰고 있다면 글자도 다 못 배울 것이다. 다른 과목은 전혀 배우지도 못한다. 우리 선생님께서 요번 주에는 글씨는 잘 쓰자고 하셨는데 나는 글씨를 정성 들여 쓰지 않았다. 또 욕설도 하지 말자 하셨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국민들에게 오는 10월 9일 날 펴셨다. 참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1980년 10월 10일 금요일 비. 제목 미술 시간. 미술 시간이었다. 제목은 가을 풍경화이다. 선생님께서 5학년들을 데리고 봉화에 배구 시합하러 가셨다. 그래서 우리끼리 했다. 나는 정아, 미정, 예순이와 같은 곳을 그렸다. 같이 저것 그리자 해서 그렸다. 우리가 그린 것은 가을 풍경화가 아니다. 1학년 교실 사루비아꽃 둥글게 생긴 나뭇잎만 그렸다. 교실들이 3분의 2 그리고 꽃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색깔도 잘못 칠해서 볼품도 없었다. 1980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제목 배가 아픔. 어제 비를 맞고 해서 옷이 좀 젖었다. 그대로 입고 와서 추웠다. 추워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잘 때에도 변소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니 배가 아팠다. 감기도 걸렸다. 엄마 배 아파 하니 윗글과 같은 말을 하시고는 내복도 내어주시고 약 ABC와 건의산을 주셨다. 밥 먹은 뒤에 주셨다.
먹고 나니 소화를 시키느라고 학교에 오는데 걷지도 못할 지경으로 더 아팠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아픔은 어디에 씻어 나갔는 것 같았다. 만약 엄마가 약을 주지 않았으면 배가 아파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1980년 10월 12일 일요일 비. 제목 기쁨. 숙제는 어제 다 하고 앞집에 고추를 따 주었다. 앞집에 고추 따준 돈이 5,250원과 여름 방학 때 벌은 것과 합하면 7,400원이다. 우린 받아쓰기 10문제, 말의 구실, 끝까지 해서 한 개 틀리면 처음에서 끝까지 한 번 쓰기, 10개 틀리면 10번 쓰기, 100점이면 안 쓴다. 또 이것 말고 다른 숙제도 낸다. 나는 어제 100점이어서 시험지만 해가면 된다. 그러나 훌륭한 소년들의 어려운 낱말을 조사해보고 2번 어려운 것을 썼다. 1980년 10월 13일 월요일 흐림. 제목 바르게 쓰며 빨리 쓰기. 국어 시간이다. 바르게 쓰며 빨리 쓰기 73쪽을 했다. 2줄 남았는데 우르륵 막 나왔다. 바르게 쓰니라고 빠르기는 20점이었다. 바르게 쓰기 50점이어서 70점이다. 또 한 번 쳤다. 요번에는 빨리 대강 썼다. 1등 나갔다. 바르기 50점과 빠르기 50점, 합계가 100점이었다. 1등에서 10등까지는 빠르기 50점, 11등에서 20등까지는 40점, 21등에서 30등까지는 30점, 31등에서 끝까지는 20점이었다. 글자 한자 틀리면 0점 바르기다. 바르며 빠르기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궁금했다. 1980년 10월 14일 화요일 맑음. 제목 국민투표. 말의 구실 표어를 배울 차례다. 표어의 내용 연구 1교시하고 제목 국민투표라는 낱말을 내어주시고는 표어 짓기를 했다. 처음에 생각하니 생각이 엇갈렸다. 생각한 끝에 세원법 만들면 살기 좋은 나라. 선생님께 검사 맡았다. 집에 와서 더 생각해보니 세원법 만들어 살기 좋은 나라 된다. 이렇게 해도 그리 매끄럽지 않았다. 그대로 둘까 고칠까 망설이다가 면을 어로 고쳤다. 1980년 10월 15일 수요일 맑음. 제목 숙제. 오늘 숙제는 글짓기 동시 제목 내 동생이었다. 내 동생이 없는 아이는 우리 학교로 짓는다. 내가 지은 내 동생은 다음과 같았다.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인형같이 예쁘기도 하다. 장난칠 때도 웃는 모습은 그저 고양이만 같이 귀엽고 또 귀엽다.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참새보다도 더 예쁘고 귀엽다. 라고 지었다. 4년이나 6년으로 지어오라고 하셨다. 난 6년 12행이다. 숙제를 잘 해갔네요. 그때는 표 짓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에 관련된 국민투표가 있었나 봅니다. 새헌법 만들어 살기 좋은 나라. 머리를 짜낸다고 고생이 많군요. 내 동생이라는 제목으로 동시를 제법 그럴듯하게 잘 지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은 인형처럼 예쁘고
장난치는 모습은 고양이처럼 귀엽고 목소리는 참새처럼 예뻤나 봅니다. 동생이 정말 예쁘고 귀여운가 봅니다. 동시에 나오는 이 동생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1980년 10월 16일 목요일 맑음. 제목 어제 숙제. 어제 숙제가 불합격이다. 새로 지은 것이다. 내 동생. 새근새근 잠자는 얼굴 예쁘기만 하다. 목소리는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처럼 곱다. 야옹야옹이는 고양이보다도 고운 것 같다. 라고 지어 합격되어 원고지에 옮겼다. 교실 청소 다 하고 나서 운동장 청소할 때 선생님께서 내가 늦다 하시며 일찍 가라고 하셔서 일찍 5학년 일반 아이와 같이 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